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막 찾으려는데 온통 뭐 긍정 바이러스니 햇살 좋은 날엔 커피 한 잔 같은 닉네임만 보여서 좀 답답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김효석 아카데미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닉네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한국 시니어 교류협회 조재천 회장님의 이름을 잃은 아침 닉네임 시대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칼럼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디지털 소통에서 닉네임하고 실명,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? 네, 이 칼럼이요, 닉네임이 주는 그런 개성이나 자유, 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만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통하는 상대방이 겪는 불편함,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닉네임 문화,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?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. 특히 요즘처럼 연결이 중요할 때는요. 맞아요. 칼럼에 나온 저자 경험담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. 어느 날 아침에 급하게 업무 연락할 일이 있어서 카카오톡을 딱 열었는데 수년간 김성민 과장 디자인팀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둔 그 실명 정보가요.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알 수 없는 닉네임으로 다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. 이야,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. 수천 명 목록 속에서 그 사람 찾으려고 프로필 사진만 보고 추리해야 했다니. 네, 정말 혼란스러웠겠죠.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건데요. 네, 그 부분 중요하죠. 닉네임은 나를 위한 거지만 이름은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알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어떤 좌표 같은 거다, 이런 거죠. 나만의 개성 표현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의도치 않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점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닉네임을 계속 쓸까요? 실명보다 뭔가 더 끌리는 게 있어서겠죠. 그렇습니다. 칼럼에서도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.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표현 욕구예요. 실명과는 다른 내가 선택한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. 예를 들면 AI 코치라든지 브랜딩 마스터 이런 식으로요. 전문성이나 관심사를 딱 보여주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두 번째는 경계 설정이에요. 공적인 영역이랑 사적인 영역을 좀 구분하고 싶을 때 아니면 활동하는 커뮤니티마다 다른 정체성을 유지할 때도 유용하고요. 하긴 요즘엔 부캐 같은 개념도 있으니까요. 맞아요. 또 요즘처럼 개인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에는 브랜딩 효과도 무시 못하죠. 예를 들어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박재민이라는 이름보다는 데이터 스나이퍼 이런 닉네임이 훨씬 기억에 남기 쉽잖아요. 확실히 각인이 잘 되겠네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어요. 온갖 관계가 다 얽혀있는 SNS 같은 데서 실명을 다 드러내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. 듣고 보니까 닉네임이 가진 장점도 참 분명하네요. 그런데 아까 저자 경험처럼요. 소통이 중요할 때, 특히 업무같이 정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이름이 딱 사라졌을 때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,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주시죠. 네,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핵심인데요. 상대방 입장에서는요. 일단 검색 자체가 안 돼요. 급하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답답하겠네요. 당연히 소통은 느려지고 또 엉뚱한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는 실수도 생기기 쉽고요. 무엇보다도 이 닉네임 누구였더라 하고 계속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그 불확실성 있잖아요. 이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결국 협업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자가 무조건 실명만 쓰자, 닉네임 없애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. 현실적으로 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. 이렇게 말하는데요.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나요? 네, 아주 실용적인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해요. 가장 눈에 띄는 건 닉네임하고 실명을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면 AI 조선생 조재천 이런 식으로요. 개성도 살리면서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. 저도 가끔 본 것 같아요, 그런 표기. 네, 그렇죠. 또 다른 방법은 플랫폼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. 인스타그램처럼 브랜딩이나 개인적인 표현이 더 중요한 곳에서는 닉네임을 좀 자유롭게 쓰더라도요. 카카오톡처럼 업무 연락이나 실시간 소통이 잦은 채널에서는 가급적 실명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.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TPO에 맞게.
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닉네임을 쓰더라도 중요한 연락처는 내가 직접 실명이랑 소속 같은 걸 포함해서 딱 정리해두는 습관,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. 결국 나 스스로 정보를 잘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제안일 수 있는데요. 닉네임을 정할 때 상대방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너무 추상적이거나 읽기 어려운 닉네임, 또 특히 업무용 채널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닉네임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. 결국 소통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요. 네. 오늘 조재천 회장님 칼럼을 통해서 이 닉네임이라는 아주 익숙한 소재 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이름의 가치, 또 관계, 더 나아가서는 소통의 예의까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네요.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과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사이의 균형,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자의 말처럼 이름은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어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닉네임은요, 누군가가 당신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잘 놓인 다리인가요? 아니면 혹시 다가오려는 발걸음을 좀 머뭇거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은 아닐까요? 잠시 여러분의 디지털 소통 방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